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 해오다 사라진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복원됐습니다. 서울의 옛 모습 찾기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요. 네, 이 시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모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고 시의회의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의회 본관 시계탑 50년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화재를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동시에 앞으로 서울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 유치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장께서 지난 1년 동안 시 도의장 협의회장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좀 현재 지방의회의 좀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회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강력 17개, 기초 226개, 도합 243개의 지방의회가 있지만은 통합된 지방의회법이 현재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데 진력을 해왔고 특히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2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산권, 조직권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권리 이런 것은 여전히 집행기관의 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 또 불충분한 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일반재정, 교육재정, 수화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는 일반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재정도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청은 작년에 1조 1,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은 3조 5천억 원의 현금성 예산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심한 불균형이죠. 따라서 이렇게 남아도는 교육 재정을 부족한 일반 자치로 좀 넘겨주고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고 필요하다면 또 다시 갚고 하는 이런 스와핑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가령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국가 간의 통화 스와핑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죠. 반면에 97년도의 외환위기 때는 통화 스와핑을 못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아도는 재정을 부족한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 넘겨주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지방 재정의 건전화도 필요하고 또 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 의회에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교권이 얼마나 붕괴되고 학교 현장이 얼마나 피폐화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6만 5천 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학생 인권조례 안을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심의가 불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 3년이라고 합니다. 학교 3년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 3년이 제대로 굴러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교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인권 조례를 정부의 방침과 맞게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고 저희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 대법원에 조례 3건을 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이 제소를 한 건데 서울시 교육청의 제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응이 궁금합니다. 습관적으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자주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벌써 4번째 대법원이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였고요. 이번에는 노동조합 관련, 그다음에 생태환경 관련 조례 2건을 포함해서 4건을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저희 의회는 정당한 절차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를 대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고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2024년부터 이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TBS를 개혁하라, TBS를 개선하라는 것은 작년 6일 지방선거 때 시민의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TBS 교통방송은 90년도 초반에 설립이 돼서 지난 30년 동안 굉장한 역할을 해왔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교통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통방송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든가 아니면 민간방송으로 전환이 돼서 새로운 방송 채널로 주파수를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뜻을 받들어서 작년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고 1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과 특히 서울시청은 그동안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새롭게 정립하든지 아니면 주파수를 반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째는 민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어려운 계층, 약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예.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이 첫째 임무고요. 2번째는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도시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서울이 세계 빅5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시개발, 특히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 의회가 작년에 출범한 이후에 1년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그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민들 시각에 보시기에는 역시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서울의 발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